당신은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왜 우리 또래의 많은 강한 남자들이 82살에 이르기 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은 완전히 괜찮아 보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건강 상담사로서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수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제 일입니다. 수천 번의 대화, 수년간의 연구, 그리고 당신과 같은 지혜로운 노인들과의 수많은 차 한 잔을 통해 저조차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허락을 받아 이 숨겨진 건강의 부분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당신의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제 곁에 있어 주신다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몇 가지 변화를 부드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 한 원도 쓰지 않고요. 자, 시작해 볼까요? 친애하는 친구여,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당신과 같은 남자들과 마주하며 조용히 느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강한 허리, 부드러운 자부심, 그리고 이야기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남자들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정된 미소 뒤에는 종종 조용한 슬픔이 있습니다. 크지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기름이 다 떨어진 오래된 랜턴처럼 부드럽게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금 더 작아 보이고 날은 조금 더 차가워지며 몸은 어딘가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희미해지는 빛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질병인가요? 돈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한 것이죠. 우리의 몸과의 서서히 멀어짐입니다. 특히 만짐, 따뜻함, 그리고 한때 우리를 완전히 살아있게 해주던 내면의 불꽃과의 멀어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는요, 우리는 품위를 지키고 의무에 집중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이 든 남자들은 그 삶의 부분을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얼마나 잘못된 이해인가요?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가까움이나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불꽃을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마음을 더 날카롭게 유지하며 심지어 슬픔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그런 부분이 조용해지면 아마도 상실, 질병 혹은 수치심 이후에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혈액은 느리게 흐르고 우리를 강하고 연결된 느낌을 주는 중요한 호르몬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친밀함으로 빛났던 뇌의 경로조차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노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서울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신체적 애정을 주고받는 노인들은 기억력이 더 좋고 슬픔이 덜하다고 합니다. 하버드에서도 가까운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잘 자고 면역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넘어서 이는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몸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안에 무언가가 빛납니다. 그의 걸음은 더 안정되고 그의 눈은 조금 더 빛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신성한 연결을 천천히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감각부터 시작해보세요. 조용한 아침에 따뜻한 참깨 기름으로 손, 발 혹은 목을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마른 뿌리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있다면 쑥이나 생강기름을 조금 더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이 내면의 불꽃을 다시 지펴준다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던 대로 숨을 쉬어보세요. 아랫배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잠시 멈춘 후 부드럽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5분 동안 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공기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생명이 흐르고 너무 오랫동안 쉬었던 부분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불러오세요. 아내의 손을 잡아보세요. 혹은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조용한 기억 하나가 당신의 영혼을 놀라운 방식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한여름의 한 노인, 한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78살의 친절한 남자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자신의 부드러운 날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그들의 좋아하는 노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리 아프지 않아 그는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웃어요.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목소리가 들리나요? 이 나이에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어리석은 일 아닌가?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빛이 꺼져버린다면 어떻게 가족이나 손주들 혹은 심지어 지역 사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공자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자가 타인의 존중을 얻는다. 당신의 기쁨, 가까움, 몸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이 이상하다고 가장하는 것은 이제 그만둡시다. 혼자서도 춤추고 웃고 정원을 가꾸는 노인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녀의 정신을 존경합니다. 왜 우리 남자들은 다를까요?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글을 읽으며 당신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조용히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따뜻함을 지니고 있다. 는 의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몸과의 이 새로운 유대가 기분뿐만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고 관절을 편안하게 하며 앞으로의 세월 동안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봅시다. 한 걸음씩.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과 부드럽게 연결된 남자들은 비록 사적인 방식으로라도 단순히 더 느리게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나이 듭니다. 그들의 걸음은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평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소는 더 쉽게 나옵니다. 이제 당신이 어색함을 느끼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입니다. 유지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오래된 집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더라도요.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감추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침묵하며 특히 몸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조용한 자기와의 연결은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혈액은 예전처럼 흐르지 않고 근육은 느슨해지며 호르몬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생이 다시 나를 깨워줘 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버드와 한국의 주요 병원에서도 이제는 개인적인 접촉이 심지어 파트너 없이도 몸과 마음에 놀라운 효과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목마른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샤워 후 느리고 의식적인 접촉을 위해 시간을 내면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심장, 뇌, 그리고 하부 장기를 영양 공급합니다.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비처럼 지친 땅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뇌를 자극합니다. 부드러운 자기 돌봄은 뇌의 여러 부분을 밝히고 기억력, 기분, 심지어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한 한국 연구에서는 이 연결을 유지한 노인들이 5년 동안 더 강한 정신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호르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자연적인 수면차처럼요. 당신이 몸과 연결될 때 조용히 수면을 돕는 호르몬이 생성되어 더 나은 수면을 취하고 더 가벼운 기분을 느끼며 심지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합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작은 수면 의식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대추나 인삼을 넣어보세요. 그런 다음 배로 깊게 숨을 몇 번 쉬어보세요. 우리가 단전호흡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간단하고 차분하며 효과적입니다. 부산의 두 노인 친구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배 선생님과 오 선생님입니다. 배 선생님은 과부로서 한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치한 일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몸을 외면했습니다. 반면에 오 선생님은 웃으며 내가 아직 숨 쉬고 있다면 살아있다는 것을 즐겨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오 선생님은 여전히 정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 배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옷을 입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하며 자주 더 잘 돌볼 걸 그랬어 라고 속삭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드러운 길의 갈림길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자주 사회는 우리에게 진짜 남자는 애정이 필요 없다 고 말합니다. 그건 친구여 거짓말입니다. 공자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아야 그 다음에 집을 그리고 세상을 돌볼 수 있다. 그러니 혼자서라도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잠자기 전 손을 가슴과 배 위에 놓고 숨을 쉬어보세요. 속삭여 보세요.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따뜻한 물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몸에게 여전히 살아있음을 상기시켜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몸, 내가 너를 무시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나는 여기 있어. 많은 강한 남자들이 이걸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이후 아기처럼 잘 잤습니다. 이것은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뼈, 그리고 영혼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는 한 당신의 불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의 돌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종종 뒤따르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건강이 아니라 더 나은 희망입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조용히 둘을 남겨주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깨어나고 있다. 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비디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누르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당신을 위해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치유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조용한 두려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 한 걸음을 내딛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모든 계층의 강한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농부, 전쟁 참전 용사, 사찰의 관리인들, 대부분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을 정말로 지치게 한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던 조용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믿음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헌옷처럼 그들의 영혼을 서서히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희미해지면 몸도 종종 따라갑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거짓말의 먼지를 부드럽게 털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름 짓는 순간 그들은 힘을 잃고 당신의 빛은 다시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하나. 나는 그럴 나이가 아니다. 이 거짓말은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나이든 남자들이 이 말을 할 때 몇 번이나 들었는지 세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조용한 슬픔을 숨기고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따뜻함과 친밀함의 필요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필요는 인간의 일부입니다. 먹고 웃고 기도하는 것처럼요. 작게 시작하세요. 아내 옆에 앉아보세요. 몇 분 동안 손을 잡아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높이며 심지어 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연구에서는 이런 종류의 접촉이 노인의 면역 체계를 거의 5분의 1 정도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거짓말 둘. 나 자신을 만지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는 많은 한국 어르신들에게 깊이 뿌리내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부끄럽고 해롭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과 우리의 전통적인 지혜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자기 접촉은 주의와 존중으로 행해질 때 죄가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아기처럼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버드에서는 개인적인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노인들이 우울증의 징후가 적고 더 나은 휴식을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잠자기 전 따뜻한 들깨 기름이나 동백 기름으로 팔과 다리를 마사지해보세요. 깊게 숨을 쉬고 미소 지어보세요.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웃으며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얼굴에 수분을 주는 것처럼 왜 몸의 나머지는 무시하나요? 그리고 제발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폭풍을 뚫고 당신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거짓말 셋. 친밀함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오래된 도자기 항아리처럼 생각해 보세요. 너무 꽉 닫아두면 안의 것이 상합니다. 하지만 가끔 부드럽게 열어주면 내용물이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밀함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힘, 기분, 근육 톤을 훨씬 더 잘 유지합니다. 스트레칭이나 태극권처럼 약간의 친밀함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도와줍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이것은 추가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친밀함을 디저트처럼 생각합니다. 선택적인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 마음, 뇌는 모두 접촉과 친밀함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외로움이 커지고 마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한국 연구에서는 신체적 애정이 없는 노인들이 조기 기억 상실의 위험이 2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오래된 거짓말들은 그저 거울의 먼지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닦아내면 다시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부드럽게 새들 남겨주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환상을 선택하지 않고 진실을 선택한다. 나는 온전히 살기로 선택한다. 는 의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친밀함을 삶에 다시 가져오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당신의 나이, 가치관, 그리고 여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당신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주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진실을 빨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나침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겸손하게 복원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이해에서 출발했지만 우리의 오래된 한국 지혜에 깊이 뿌리내린 간단하고 단계적인 경로입니다. 함께 걸어봅시다. 단계, 신성한 공간 만들기.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 공간을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오랜 친구와 차를 마시기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온도를 적당히 조절하세요.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요. 익숙한 쿠션이나 담요에 앉거나 누워보세요. 가능하다면 알로에나 호호바 같은 자연 기름을 가까이에 두세요. 단계, 숨을 쉬고 놓아주기. 이것은 작업이나 시험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두 손을 부드럽게 배 위에 올려보세요.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세요. 네, 카운트로요. 잠시 멈추세요. 그런 다음 6카운트로 부드럽게 입으로 내쉬세요. 어깨를 내려놓으세요. 턱을 풀어주세요. 걱정이 아침 서리처럼 햇빛 아래에서 녹아내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서울대학교의 의사들에 따르면 단지 이 호흡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단계, 정원을 깨우기. 이제 깨우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돌보지 않은 오래된 정원을 걷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당신은 발을 구르지 않습니다. 방황하며 관찰합니다. 가슴, 배, 내측 허벅지를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세요. 무엇이 부드럽게 느껴지나요? 무엇이 조용하게 느껴지나요? 무엇이 당신을 자극하나요? 어떤 남자들은 반응이 없으면 자신이 부서졌다고 걱정합니다. 그건 신화입니다.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연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의 방문입니다. 심지어 마른 땅도 봄비가 돌아오면 꽃이 핍니다. 단계, 서두르지 않고 느끼기. 당신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한다면 천천히 따라가세요. 조심스럽게 붓글씨를 쓰듯이요.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원형으로 움직이세요.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흥분을 느끼든 단순히 평화를 느끼든 둘 다 환영합니다. 둘 다 치유입니다. 하버드의 연구자들은 이제 마음을 담아 하는 접촉이 서두르는 행동보다 뇌의 더 많은 부분을 밝히고 기억, 수면, 감정에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단계, 감사로 마무리하기. 완료되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절정에 이르든 편안함이든 단순히 따뜻함이든 잠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방법은 젊음을 쫓거나 다시 25살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이야기와 웃음의 주름, 그리고 나이 드는 것에 조용한 용기를 가지고요. 가슴에 조금의 따뜻함이 느껴질 때, 숨이 차분해질 때, 생명력이 돌아오는 느낌이 들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몸은 변할 수 있지만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된 수치심이 속삭일 수 있습니다. 삶이 당신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 길에서 남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와 어떻게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길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이 당신에게 통찰이나 평화의 한순간이라도 주었다면 댓글에 조용히 네들 남겨주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약속입니다.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다음 단계를 함께 걸어갑시다. 제가 누군가를 복원 방법으로 안내할 때마다 간단한 상기사항을 드립니다. 바람을 예상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걸어가세요. 제 모든 세월 동안
많은 남자들이 마음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치유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감정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부드럽게 비추어 보아 불확실한 땅에서도 발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과제 하나. 과거를 너무 빨리 되찾고 싶어 하는 것. 많은 어르신들은 내가 제대로 하면 20살처럼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스위치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의 힘은? 그것은 더 깊습니다. 나무가 천천히 구부러지지만 하늘을 지탱할 만큼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큰 쾌감을 쫓는 것에서 조용한 존재감을 즐기는 것으로 초점을 바꾸어 보세요. 작은 변화를 축하하세요. 더 나은 밤의 수면, 평화로운 마음, 부드러운 기분, 부드럽게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나는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가고 있다. 하버드 연구자들조차도 정기적이고 부드러운 친밀함이 60 이후의 혈액순환과 감정적 힘을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절정에 이르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생에 관한 것입니다. 도전 과제 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 여기서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결을 돌보는 것은 분재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죄책감이나 충동의 폭발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매주 두세 저녁을 정복의 밤으로 정하세요. 조용한 산책, 따뜻한 목욕, 생강 조각과 함께 발을 담그는 것과 같은 편안한 활동과 함께 하세요. 촛불을 켜세요.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보세요. 당신의 몸이 신뢰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도전 과제 셋. 기대에 갇히는 것. 당신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무언가가 일어나야 하지 않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 생각은 당신의 몸을 긴장시키고 흐름을 차단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고요한 물은 명확하게 반사된다. 하지만 너무 많이 휘젓게 되면 반사가 사라진다. 그러니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에 집중하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미소 지으며 나는 여전히 나타났다 라고 말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몸은 압박이 아닌 인내에 반응합니다. 심지어 뇌과학자들도 이제 나이가 장애물이 아니라 불안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차분함과 호기심이 어떤 의지력보다 멀리 나아갑니다. 도전 과제 넷. 그 오래된 수치심의 속삭임. 이건 유치해. 이런 것을 원해서는 안 돼.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속삭임들은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노인을 온전히 존중하는 법을 잊은 사회의 오래된 메아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연결을 원합니다. 그것은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접촉과 따뜻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쌀과 국물만큼이나 필요합니다. 수치심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이 몸은 폭풍을 뚫고 걸어왔습니다. 휴식과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두려움을 적어 작은 그릇에 종이를 태워보세요.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풀어주는 오래된 한방 전통입니다. 한 과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나는 나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죄책감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울었습니다. 이 길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베푸는 모든 작은 친절은 오래된 거울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반사는 또렷해집니다. 당신의 힘은 안정되고 당신의 미소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나는 이제 스파크 이상의 것을 원해. 나는 다시 완전히 살아있기를 원해.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번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연습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건강, 에너지,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방법. 간단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깊은 존경으로요. 오늘의 장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에 조용히 5을 남겨주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걷고 있다. 한 번에 한 평화로운 걸음씩 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단계를 함께 걸어갑시다. 친애하는 친구여, 이곳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듣고 반성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것은 이미 아름다운 힘의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진실을 당신이 이제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느낄 권리, 따뜻함을 누릴 권리, 자신의 피부 속에서 온전히 숨 쉴 권리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몸은 변합니다. 오래된 소나무처럼 당신은 이전보다 더 많은 마디와 나이테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들은 깊은 뿌리와 힘의 상징입니다.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깊어집니다. 이 여정은 과거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을 향해 부드럽게 얼굴을 돌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돌봄과 사랑, 삶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친절과 돌봄으로 치유가 이루어질 때의 일입니다. 여기 당신이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패턴이 있습니다. 오래된 한국의 지혜와 현대의 이해가 혼합된 것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레몬 한 조각, 그리고 바닷소금을 한 꼬집 넣어 하루를 시작하세요. 몸이 깨어나고 흐르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거나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단지 10분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정오에 의도를 가지고 식사하세요. 잎이 많은 채소, 지방이 많은 생선, 김치, 발효된 된장, 호르몬과 마음을 영양 공급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런 다음 오늘 몸에 대해 즐겼던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한 번의 숨, 고요한 순간, 작은 스트레칭 등입니다. 저녁에 복원 방법을 위해 조용한 15분을 따로 두세요. 결과를 목표로 삼지 말고 그저 몸이 있도록 하세요. 숨을 쉬고 만지고 느끼고 감사하세요. 허브차, 대추나 인삼 한 잔으로 밤을 마무리하세요. 부드러운 전통 음악과 함께요. 그것이 당신을 부드럽게 휴식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리듬을 한 달 동안 주에 3-4번 시도해보세요.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방의 고요함 속에서 한 번의 치유의 숨결로 당신은 항상 당신 안에 있던 힘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제가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댓글에 5을 남겨주세요. 나는 여전히 걷고 있다. 나는 삶을 선택한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지혜가 당신을 조용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영양 공급할 수 있도록요. 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다음 단계, 다음 부드러운 진실, 다음 치유의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요. 함께 우리는 단순히 더 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연결되고 더 평화롭고 더 자랑스러운 삶을요. 저는 당신과 함께 걷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